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고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10% 이상 급등 나온 종목들을 보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장은 어땠는가 하면요. 장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괜찮은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장에는 출발은 좋았으나 후반으로 가면서 밀리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부분은요.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빠지나요? 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언제 잘 왔는가? 어느 개월 어느 시점에 실적이 잘 나왔는가 하면 1분기죠. 1분기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라고 하면은 1월, 2월, 3월이 잘 나왔다는 거지 4월, 5월, 6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잘 나오거나 미래까지 잘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주식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1, 2, 3월이 잘 나올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야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올 건지 아닐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 임직원 여러분들은 알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도 제가 바쁘다, 일이 바쁘구나 라는 걸로 알 수 있을 거고, 증권사들도 그런 쪽에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접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 3월이 매출이 좋아질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53조, 57조에 달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올 1월부터 나왔던 이야기인 거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50조 이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예상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종합해 볼 때 이미 그런 것들이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실적이 좋게 나오려면,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4월달, 5월달, 6월달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이미 지금 4월 말입니다. 4월 말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겠죠. 야, 예상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번에 우리 반도체 부분 얼마인 것 같아? 10몇 조야? 얼만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텐데 1분기만큼의 실적을 2분기 때도 내려고 한다면 당연히 4월 달에 영업이익은 18조 정도의 예상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영업이익 18조가 나오려고 하면은 이미 계산이 끝나겠죠. 18조 정도 했다고 하면은 1분기랑 2분기 실적이 같겠는 걸 하고 생각할 수 있고요. 18조보다 밑으로 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1분기보다 실적이 좀 떨어지겠는 걸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삼성전자가 더 갈 겁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이 열기,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려고 하는 이 열기가 남아있다면 더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과연 더 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목숨 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고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굳이 우리가 다른 업종들을 냅둬놓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 번이라도 사고 싶어서 여한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갖고 싶었는데 한 번도 갖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숙명과 같은 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뭐로 가든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비싼, 이렇게 높아져 있는 종목들을 굳이 매매할 이유가 저는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좀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 취향이 맞다 안 맞다의 문제인 거지, 양봉 매매 하는 사람들도 엄연히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음봉 매매 하는 사람들도 시장에는 엄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채널은 음봉 매매 채널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취향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올라가는 종목 타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라고 한다면은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 안정적인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가가 빠져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많이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나 거래대금이 저쪽으로 많이 몰려 들어가다 보니 올라오는 종목 대비해서 내려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이 만들어졌죠. 상승하는 종목은 190개, 하락하는 종목은 670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00대 1200으로 떨어지는 종목의 개수가 더 많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1000
1200개 기업,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떨어지고 있는 670개의 기업 합쳐서 1800, 900개의 기업들이요 안 좋아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회원들께도 오늘 강의할 때 비유를 할 때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피가 어디로 쏠리냐면 머리와 손 쪽으로 이렇게 쏠려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뒤집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뒤집어져 있을 때 머리와 손 쪽으로 피가 쏠려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손이 좋아서 피가 쏠렸다. 또는 여러분들 다리에 피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다리가 안 좋아서, 다리가 썩어서 피가 안 쏠리고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아래 중력의 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피가 쏠리는 형태가 바뀔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기업의 가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상관이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가는 누가 파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기업들은요 상당히 매수 메리트가 높은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안 좋아서 빠지는 기업들도 있죠. 하지만 좋은데 빠지는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매수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걸 사놓고 기다려야 올라갈 때 이득을 크게 챙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여럿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올라가는 기업들의 특징은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테마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되고요.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액면 병합을 통해서 또는 거래 정지가 풀려 나옴으로 인해서 급등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걸 우리가 기업이 좋아서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전주들 지금 거의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동전주들의 급등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전주라 함은 바닥에서 지금은 지폐 미만에 있거나 지폐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인 거죠. 그런 기업들이 왜 올라오느냐? 상패를 면하려면은 일단은 액면 병합이라든지 무상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대다수가 그런 기업들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7월 달이 상패 기준이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를 급등시켜 놓거나 액면 병합을 해 놓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선도전기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휴맥스 홀딩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액면 병합을 통해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액면 병합을 통해서 400%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건 5주를 한 주로 병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인화전공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주식을 쪼개버린 거죠. 이거는 오히려 주식을 너무 비싸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쪼개버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휴맥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액면 병합을 통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900% 되어 있는 것은 이제 10주당 한 주로 병합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930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9,370원이 되면서 주식수는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원래 4천만 주 발행이 되어 있었는데 400만 주로 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품절주가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심한 기업이 바로 휴맥스 홀딩스가 아까 봤던 이 휴맥스 홀딩스는 지금 주식수가 2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주식수가 부족 사태에 형성이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무상 감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온 거거든요. 액면 병합은 이제 재무상의 가치에는 손을 대지 않고 병합을 시켜서 그냥 주식의 이 표면적인 모습만 좀 바뀌게 만듭니다. 라면으로 친다면은 라면을 한 봉지당 1,000원에 팔다가 5개 묶음으로 5,000원짜리로 파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라든가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업의 자체의 문제라든지 내용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감자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감자는요, 뭐 굳이 따진다면 이걸 비유로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굳이 따진다면은 라면 한 봉지에 1,000원에 팔던 것을 내용물을 줄여버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내용을 뺨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라면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1,000원에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변화는 없지만 기업의 재무 가치는 좀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도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렇게 올라왔고요. 비트맥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왔지만 사실 인화전공과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감안해 보면은 오늘 액면 병합, 액면 분할 그리고 선도전기 같은 경우도 거래 정지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좀 많아요. 이거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제가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너무 이렇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동전주였는데 지폐 근처에 있었는데 거래 정지됐다고 해서 걱정할 것까지는 없다. 지금 이제 그런 기업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래 정지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약간의 매수세가 발생이 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품절주가 되었으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뭐 그거 외에도 지금은 뭐 철강 관련주 그리고 화학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부터 튀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눈독 들이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올라오지 않은 여러 기업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종목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약간 이렇게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시게 된다면은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들이 지금 넘쳐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옥석만 잘 가리신다면은 큰 수익률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늦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따라 붙는 거 저는 그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좋은 투자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설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장세 자체에 지수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상승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인가 제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의 힘이 약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파동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논스톱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내려가는 파동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상향 하더라도 내려가는 파동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조정이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이게 우리가 대형주를 잡거나 지금 올라간 기업들을 잡고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조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던 거나 계속하자. 밑에 있는 종목을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낸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개수가 많은 분들은 종목을 줄여낸다. 이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시장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멀리 보면은 시장 별거 아닌데 가까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 보면서 조금 긴 안목으로 그리고 큰 시야를 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강연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푹 쉬시고요.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 날은 휴장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왜 역발상 안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